선생에게 물어보셈. 우리 아이 수학 고민 상담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읽고 싶은 사연인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초등교사이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초등교사이자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저 선행으로만 달리다 지친 아이들을 많이 보았고, 저희 아이는 한번 배운 것은 놓치지 않는 편이나 처음 배울 때 속도가 느린 편이라 학원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더 낫다 판단하여 지금까지 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학교 진도보다 늦게 기본서, 최상위를 해왔고 3학년이 되니 학교 진도와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에는 왕수학도 조금 풀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책까지 공부해왔고 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 선행으로 지친 아이들을 많이 봐서 아이를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최상위나 왕수학이 참 요물이더라고요. 어떤 날에는 된다, 될 놈인가 보다 싶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이런 바보가 있나 싶고요. 제가 풀 수는 있겠는데 아이 수준에 맞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아이도 엄마 욕심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방학에 따풀 1학기 2권을 다 풀고 다시 쉬고 있던 최상위를 푸는데 아이가 저절로 따풀이 최고네요 엄마 라고 합니다.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따풀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집이 진짜다. 학생들 불안하게 하고 억지 난이도로 힘들게 하는 심한 문제집이 아니라 이게 진짜다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수업에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만들어 주세요. 풀어가는 쾌감, 수학이 이래서 재밌구나 하는 경험 많이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DM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상담 글이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선생님이신데 아이를 가르치면서 최상위나 왕수학 최상위 같은 걸 이제 아이한테 쉽게 설명해 주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따풀로 공부하면서 심한 문제집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다고 이렇게 칭찬을 DM으로 해주셨습니다. 응원의 메시지죠. 근데 이제 요 메시지 안에 저도 참 기분이 좋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요. 요 메시지 안에서 이제 아마 선생님이셔서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지는 못할 건데 요 메시지 안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조금 웃었던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내 아이를 심화 가르칠 때는 힘들어 하시는 거에서 조금 웃음이 났어요. 웃음이 난 게 제가 학교 선생님을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학원이나 이렇게 아이들 심화 교육을 위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따라하면 풀리는 수학이라는 이제 책을 만들고 있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아이들이랑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죠. 교과서나 수학 익힘책 정도에서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원리셈 내용 가지고 가끔 전화하셔서 저랑 이제 토론도 있고 했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의 고민은 항상 평균적인 수준의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수포자가 될 것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그리고 연구를 하는 수준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상 학교 선생님이시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성과 그리고 내 아이의 수학적인 부분을 심화까지 해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지만 아이들을 쉽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은 참 조심스럽지만 제가 따프를 집필하고 하면서 다른 책들을 공부를 하겠죠. 다른 책들을 공부하면서 따프를 쓰고 있는데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그 심화서들의 풀이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고 엉터리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하면 풀리는 초등 수학이 이렇게 심화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등불 같은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첫 사연으로 읽어봤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진짜 첫 번째입니다. 37개월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할머니세요. 아기 때부터 아이가 숫자에 관심을 보이더니 자연스럽게 24개월쯤에 한글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주위의 권유로 36개월이 되어서 영재 검사를 해봤는데 수학 영재로 나왔어요. 연산, 도형, 시계, 구구단은 19단까지도 외우고요. 지금 37개월 아이라고 해요. 기관의 권유로 이제 주위에 아이를 맡길 때를 이제 찾아서 Y 퀴즈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 중에 피드백 해주시는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이 전부인 37개월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나 어떤 지도가 필요한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수학에 민감한 아이들은 글쎄요. 지금 이제 5살인가요? 5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5살? 6살까지도 가능한가요? 37개월이면? 5살 정도일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고력 교재 추천해드려야죠. 예, 지금 나이에서는 사고력 교재를 추천해드려야 되고요. 저희 회사 같으면 이제 탑사고력 수학, 그 다음에 팩토 같은 교재도 살펴보시고, 어릴 때 수학에 민감한 아이들은 사고력 수학 하면 됩니다. 하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즐겁게 할 거고요. 한글도 24개월쯤부터 스스로 알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거의 스스로 공부하면서 7세인가요? 37개월이면? 네, 어쨌든 스스로 공부하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아주 즐겁게 책 던져주면 즐겁게 할 거예요. 사고력 수학들 하시고요. 지금 이 정도에서는 연산교재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연산교재보다 아이가 많이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즐겁게 이렇게 고민하는 거를 즐거워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로 공부하면 좋겠고요. 한글도 일찍 뗐다고 하니까 독서도 많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7세 남아이고 원리셈 7, 8세용 이제 3권 풀 차례고 사고력은 K5부터 시작해서 K6 풀 차례입니다. 번외로 주산 정도의 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산은 좌우내 쓰는 거 해주려고 시켰고 4개월 접어듭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 갈 준비해야 할 텐데 현재처럼 원리셈과 탑사고력만 가지고도 교과 수학이 될까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에는 퀴즈 원리셈 모든 책을 다 마친 후 초등 원리셈을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어느 수준까지 하고 초등 원리셈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혹은 지금 초등 원리셈 1을 바로 들어가는 건 무리일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초등 원리셈 1학년 단계를 들어가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예, 무리 아니에요. 그래서 7, 8세용 3권 풀 차례니까 7, 8세용 다 풀고 초등 원리셈 들어가면 됩니다. 예, 들어가면 돼요. 지금 3권 풀 차례니까 3, 4, 5, 6 네, 방학 때쯤 그러니까 입학을 한 2, 3개월 앞두고 초등 풀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초등 원리셈은 2학기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도 포함하고 있지만 2학기 수준이라고 하는 건 초등 1학년 연산의 전체를 보면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주가 되어야 되고요, 연습에. 그리고 퀴즈까지 7, 8세까지는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없는 걸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받아올림 받아내림에 대한 원리만 쭉 풀어서 쉽게 공부하게 됩니다, 2권에 걸쳐서. 그래서 연산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탑사고력만 가지고 라고 하는 걸 제가 원리셈과 탑사고력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연산을 한다면 탑사고력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팩토라든가 뭐 노크라든가 휠즈라든가 뭐 이런 1031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가지고 사고력을 하는 게 아이에게 맞다라고 하면 아이가 이제 생각하는 걸 즐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책들을 보도록 하면 좋습니다. 사고력 쪽으로. 그렇게 하면 교과 안 해도 돼요. 교과는 왜 안 해도 되냐 하면 2학년까지는 연산 위주이기 때문에 2학년까지의 교과 문제집을 별도로 풀지 않아도 오히려 더 폭이 넓고 깊이도 더 있는 사고력 교재들로 공부해 놓으면 교과하기 전까지는, 교과 시작은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정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어머니들도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리지만 교과 문제집을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시키세요. 시키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안 시켜도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학교를 다니니까 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잠깐만요. 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라 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2학년 때 학교 가서 배우는 학교 수학은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걸 푸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기본을 만들어주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요때는 안 시키셔도 그냥 학교에 가서 배워 해도 되는데 엄마가 불안하시니까 그렇다면 시키시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시키시는 게 낫겠죠. 여기 책 단계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는 게 있어서 요거 하나 읽고 넘어가려고 제가 화면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원리셈, 뺄셈까지 하면 따풀 1학년 거 시작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원리셈 1학년 거 하면서 탑사고력 P 쪽 연산 쪽은 오히려 쉽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따풀은 연산 쪽이 위주인 내용이다 보니까 연산을 여러 각도로 생각하게 이런 식으로 풀어봐 이런 식으로 풀어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책이에요. 따풀이 심화서니까. 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은 연산밖에 없으니까 연산의 범위에서 아이들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1학년 따풀은. 그런데 탑사고력 P는 초등 입학 전 부분이고 연산은 선행되지 않게 만들려고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탑사고력은 그렇게 만들어서 탑사고력 P단계의 연산은 입학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사고력 전반적으로는 생각하는 깊이들이 1학년 교과 내용을 담보하고 있지만 연산으로는 받아올림이 있는 것에서 복잡하게 아이들을 요구하는 문제는 탑사고력 P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산, 수연산 쪽은 탑사고력 P보다 따풀 1학년이 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여기 지금 조언해 주신 게 정확합니다. 네, 지금 교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해보신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고로 다시 읽어 드렸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원리셈 하고 입학 전에 초등 원리셈 시작하는 단계 정도까지는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교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불안하시면 한 권 정도 하셔라.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사고력도 탑사고력 수학만 하시지 말고 다양한 다른 사고력까지 하시면 교과는 특별히 안 하셔도 되는 정도의 수준 있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